대학 졸업하고, 이제 완벽한 첫 직장 찾아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근데요, 만약에 그 완벽한 첫 직장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신기루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요즘 취업이 힘들고 좌절스러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생각보다 아주 근본적인 데에 있어요. 뭐냐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졸업생들이랑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가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졸업생들은 나한테 돈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사회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졸업생들이 원하는 대우라는 건 보통 뭐예요? 그렇죠. 높은 연봉, 좋은 복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사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그런 조건이 아니라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모든 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니까 이른바 구직의 역설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길이 각각 어떤 다른 미래로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이 길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사회 전체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왔던 길일지도 모르죠. 바로 돈을 쫓는 사람의 길, 그러니까 연봉이나 회사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머릿속 체크리스트는 아주 명확해요. 일단 초봉이 높아야 하고 남들이 들으면 오 할 만한 그런 회사 이름이 있어야 하고 복지도 빵빵해야죠. 이렇게 내 안의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보상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직업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나는 이제 학생이 아니야, 돈 버는 직업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빨리 갖고 싶어 해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돈을 버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의 길에 숨겨진 진짜 위험이죠. 지금 보시는 이 말처럼요. 사실 높은 연봉이라는 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실력은 그대로인데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그걸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에너지가 결국 엉뚱한 곳으로 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역설적인 건데요.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진짜 일을 배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연차만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고 실력은 정체되는데 그럼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어디에 눈을 돌리겠어요. 맞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데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엔 대학 졸업장은 있는데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실력은 없는 이른바 무식한 전문가가 돼서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두 번째 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길은요, 취업을 공부 끝이 아니라 진짜 공부 시작으로 보는 길이에요. 바로 실력을 쌓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두 번째 길의 핵심 개념은 바로 현장 공부입니다. 이게 그냥 경험을 쌓는다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진짜 학교, 진짜 배움터가 바로 이 사회라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인 거죠. 졸업장 받았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바로 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 명확한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에서 이론적인 기초를 배우고요. 두 번째, 사회라는 더 큰 학교에 나와서 현장 공부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실전 경험을 계속 갈고 닦아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진짜 나만의 실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말은 좋은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배우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답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숫자 70%에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70% 투자 법칙이라는 건데요. 사회초년생 시절에는요, 내가 돈 버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일이 내 생활비의 70% 정도만 해결해 주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귀한 현장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나머지 30%는 미래의 나를 위해 내는 학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100% 성공 보장 자기 투자 아니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20대, 30대를 현장 공부에 제대로 투자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은요,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카우트 될 뿐이죠. 구직시장의 가불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나를 모셔가려고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25살. 이때는 당연히 고연봉 받는 친구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35살, 그리고 40살이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저 연차만 쌓아온 사람은 슬슬 명예퇴직을 걱정할 나이가 되는데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이때 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시니어 전문가로 와주십시오 하면서요. 그동안 쌓아온 실력 하나로 남들 몇 년씩 걸리는 승진 단계를 그냥 한 번에 점프해버리는 거죠.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정리해줍니다. 보세요. 돈을 쫓았던 사람은 잠깐 직업인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엔 실력이 정체되고 조기 퇴직을 걱정하게 돼요. 하지만 실력을 쌓은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시장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오는 대우받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우는 그냥 돈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 자체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지죠. 지금 당신은 이력서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력을 쌓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력서에 한 줄 채워 넣기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단단한 나만의 실력을 쌓아 올리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